2022년 3월 8일 화요일 빠밤. 일기 제목 많이 샀다 이제 그만 매수한다 TQQQ 33달러까지. 오늘도 차트 빅스 지수부터 봐야지. 빅스 지수는 34.76쯤에서 움직이고 있고, 지금 어제 종가를 보고 나서 정말 이제 하락 한 방이 더 남은 게 맞구나 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러면 하락 한 방이 더 남았다 치면은 빅스지수 진짜 40까지 찌르면서 이 박스 안으로 충분히 들어올 수 있겠군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기까지 들어오는 일이 과거에도 정말 정말 없었는데 저 정도까지 들어오면 정말 누군가들한테는 거의 뭐 기회의 땅 이런 느낌으로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기회 그만 줬으면 좋겠다. 지겹다 기회. 이제 매도 기회를 잡고 싶다. 아무튼 빅스지수 또 오늘도 다시 가까이서 찰랑찰랑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빅스지수만 보면 좀 답답해. 그러면 TQQ 이어서 한번 보면, TQQQ는 어제 정말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을 했고, 0.618 라인이 위에서 종가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상승 다이버전스 보여줬던 거 힘 얻으면서 이제는 좀 반등할 수 있는 자리 였고,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보조 지표 사인도 나왔으니 반등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0.786까지 시원하게 뚫어주면서 종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도 프리장가는 43.27달러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어제 사실 반등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선물 지수가 0.618 사이까지 이제 개장하기 전에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살살살 올려주는 모습을 보고, 얘 선물 지수도 말아 올리네, 이제 진짜 받는 가능성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속았다. 그러고 오늘도 이 0.786 아래 뚫고 내려갔었고, 지금도 이쯤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 보면서 양봉을 띄우고 있지만 믿지 않겠어. 이건 내 놈은 아주 믿지 못할 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TQQQ는 그래서 0.786 아래에서 이제 종가를 했으니까, 그러면 물론 여기서 이제 또 쌍바닥을 확인을 하고 다시 올라가는 가능성도 있겠지만, 나는 그냥 이제 여기서 반등 실패했으니까 너는 이렇게 움직이겠구나 하는 시나리오를 채택을 해서 볼 거고, 이때까지 포지션을 잡아왔던 거를 동그란 원으로 표시를 했었는데, 이거 정말 괜찮았던 선택 맞나 해가지고 한 번 더 복귀를 해보자면, 다시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은 요 정도 박스권에서 잡았었으니까 이 정도 박스권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면, 뭐 1월 24일 그리고 2월 14일 요때 뭐 적당한 위치에서 박스권 하단에서 잘 잡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후에 박스권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봐서도 요 날은 저점에서 잘 잡았고, 이날도 뭐 중간 하단쯤에서 잡았으니까는 그래 다시 본다 하더라도 나는 저기서 살 수밖에 없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어쨌든 요 박스권 크게 봤을 때 다시 보면, 여기서 여기 요 안에서 지금 벌써 4번이나 포지션을 잡았고 비중 충분히 늘려놨기 때문에, 이후에 만약에 2월 24일에 찍은데 같이 이제 쌍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간다라고 해도 여기가 저점이라고 판단해서 다시 잡는 일은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비중을 이미 충분히 여기서 많이 늘려놨어서 더 늘리기는 이제는 부담스러운 자리여서 안 늘릴 거고, 이후에 내가 비중을 늘리게 된다면 이제 30달러에서 32.47달러 1.786에서 1.618 라인 보이는 여기서 이제 비중을 늘린다면 늘리게 될 것 같고, 그러면 충분히 여기가 저점이고 여기까지 내려간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면은, 왜 여기서 포지션 잡은 거 아예 다 팔아치우고 다시 저점 잡지?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내가 틀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는 일단은 비중 더 한 번 더 늘린다면 여기. 그래서 사실은 이때까지 주식을 보면은 사실 분할 매수 다 끝나기 전에 원하는 위치에서 비중 포지션 충분히 늘리기 전에 늘 반등이 일어나고 쭉쭉쭉 올라가가지고, 현금 비중이 생각보다는 많네, 주식 비중이 조금 더 늘릴 수 있었는데 좀 아쉽다 싶을 정도에서 그냥 이미 쭉 올라가는 경우가 대다수였는데, 요번에는 오히려 이 자리에서 이제 비중 늘리기가 부담스럽다 할 정도로 주식 비중이 커져 있고, 거의 역대급으로 커져 있고, 저희 현금 비중이 지금 한 10% 정도밖에 안 남아 있는데, 그거는 요쯤에서 이제 투자를 할 예정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 라는 거고, 이평선은 어떻게 쓰고
있지라고 봤더니 일단은 위쪽으로 또 7, 8일 이평선 저항을 맞았던 거고 21 이평이랑 또다시 멀어지면서 아 이거 또 저쯤 가면 또 20일 저항 맞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고 게다가 아래로는 지금 800일 이평을 아주 가깝게 쓰고 있으면서 오 또 이거 이 이평은 의미 있게 또 쓰면서 반등해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차트가 또 꽃이네 라는 생각이 들지만 뭐다? 나는 이미 많이 샀다. 그래서 너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나는 그냥 지켜볼 것이다. 이제 그만 산다. 라는 마음으로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일단은 보조지표상에서 다이버전스 떴던 것들 계속 있는데, 그냥 시장에 힘이 없다라는 거 계속 보여지는 것 같고, 그리고 고점을 낮춰가는 모습도 보이고, 저점 계속 높여가는 모습도 계속 보여지고 있어서 얘네 계속 싸우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보조지표들이 사인이 지금 진짜 상승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한 사인이어가지고 힘 많이 받아서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힘을 못 받을 정도면은 정말 2018년도의 움직임이 다시 재현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판단에서 더더욱 나는 33달러까지 이제 추가 매수 안 해. 그냥 지켜본다 라는 마음을 한 번 더 세게 먹고 그러고 스토캐스틱 스토캐스틱 상에서도 일단은 계속 앞에서 보여줬던 모습 그대로 그냥 여기 저점 올리는 모습도 보이고 고점 낮추는 모습도 다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와 싸우고 있구만 보조지표도 혼란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그냥 지금 보조지표를 엄청 의미있게 봐가지고 대응 전략을 짠다기보다 그냥 주가 상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군 이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 잡고 있는 전략이 괜찮은 것 같다. 그냥 한 번 더 하락 남았다 생각하고 33달러까지는 추가 매수 안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냥 보조지표도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요거 주시해서 보면서 다음 전략 때 요거 또 유용하게 써먹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지금 보조지표도 계속 이렇게 간간히 보고 있는 거고 MDD가 어제보다 더 내려왔겠다. 요거는 보면 51.8%인 거고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러면 TQQQ는 결국에는 이 전략 이때까지 이 박스권에서 충분히 이제 저점이랑 의미 있는 반등 포인트들에서 잘 포지션 잡았고 지금은 주식 비중 이제는 충분히 늘어나 있고 현금 비중을 더 줄이면 내가 이제 부담스러울 정도까지 와서 그래서 한 번 더 하락을 예상을 하고 33달러까지 오겠지 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할 생각으로 더 이상 주식 비중은 늘리지 않는다 라는 판단으로 보고 있고 그러면 속스를 한번 이어서 봐봐야지. 속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TQQQ는 나스닥 지수로 봐가지고 요거를 좀 이 자체도 보조지표로 지금 보고 있어서 얘가 TQQQ가 33달러 찍어줄 때 그때 또 이제 속슬도 그때가 바닥이다 판단해가지고 그때 이제 같이 좀 물타기를 하면서 움직이게 될 것 같고 일단은 속슬도 어제 또 저점을 찍으면서 지금은 30.77달러에서 움직이고 있고 0.618 요거를 못 벗어났다. 어제 최고 고점으로 올라갔을 때도 0.618 라인 하락 영향 받는 거 요거를 못 뚫고 이 안에서 결국에는 움직이면서 더 떨어져서 종가를 했던 모습이 보여지고 이평선은 어떻게 얘는 쓰고 있지? 이평선은 보니까 일단은 얘가 400일 이평선 도전했다가 뚫지는 못했고 아래로는 800일 이평이랑 근접해가지고 이평도 마치 아주 의미있게 쓰는 모습처럼 보여주면서 속슬도 나 이제 여기 밟고 갈 수도 있어? 이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지만 속지 않아. 이미 저점이다 바닥이다 하는 모습들 계속 너무 많이 보여줘서 가지고 속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 속슬 같은 경우에도 어제도 포지션을 늘린 상태인 거고 얘도 봤을 때 충분히 박스권 하단들에서 늘렸으니까는 속슬도 더 이상 이제 비중 안 늘리고 사실 속슬 차트만으로 어디가 저점이겠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나는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요 정도 오지 않을까 960일 이평선이랑 그리고 피보나치 상에서 1.786 하단 요 라인쯤까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20에서 22달러 요 정도까지도 또 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TQQQ가 33달러 찍으면 속술도 요 정도 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불즈 많이들 지금 애태우고 있는 불즈도 한번 보면은
일단은 불주는 그래도 2월 24일에 찍었던 저점을 뚫고 내려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충분히 내려와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얘도 아마 하락 영향권 0.618 못 벗어나고 이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이평선도 다 머리 꼭대기 위에 있어서 불주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시간적 여유를 많이 줘야 될 것 같은 게 종목을 보면은 사실 손절하고 싶거나 이후에 이제 아 불주 상패되겠다 이런 생각까지는 들지는 않는데 만약에 이제 시장이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른다, 회복한다라고 봤을 때는 TQQQ가 만약에 그냥 이렇게 올라간다. 예이 신나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불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려와서 요렇게 가다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요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정상 궤도로 회복할 때 힘은 더 TQQQ나 뭐 속스, 6% 이런 데 더 많이 받아갈 것 같아서 불주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물타기는 하진 않을 거고 그냥 시간적 여유를 두고 손절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는 계획을 세우고 보고 있어.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 거고 그러면 파스도 어제 많이 떨어져가지고 얘도 한번 보면은 일단 어제 내가 한 요 정도 오겠지 하고 93.8달러인가 그 정도 이제 지정가를 걸어 놨었는데 거기까지 오진 않았던 거고 그래서 어제 물타기는 못했고 얘 같은 경우에는 400일 이평도 가까이에서 종가를 하면서 마치 또 의미 있는 데서 멈췄고 여기서 이제 지지받아 갈 것처럼 보이지만 속지 않겠어. 그러고 어쨌든 TQQQ가 0.786 아래에서 종가를 하면서 한 번 더 하락이 남았구나라고 보여져서 얘도 여기서 뭐 급하게 물타진 않을 거고 이 이후에 좀 의미 있게 온다라고 하면은 1.786 라인이랑 1.618 라인인 85달러에서 91달러 요 정도 구간에 들어오면 여기서부터 좀 매수를 해볼까 하고 판단을 하고 있고 85.1달러쯤 오면은 거의 800일 이평이랑 비슷하게 움직이게 되는구나 하고 판단해가지고 그때 타이밍이랑 주가 봐서 물타기 비중을 좀 정하면 괜찮겠다. 그럼 차트는 이 정도 보고 한번 댓글 봐야지. 댓글 캐리님 계좌 안 보고 있어. 나 다시 멘탈이 조금 흔들리고 있어. 내 심리를 생각하면 다시 바닥인가? 라고 얘기해주는데 심리 지표를 심리 상태를 보조 지표로 쓰는 투자자가 있어가지고 요런 방식도 괜찮겠는데 생각을 했었는데 캐니가 1월 24일에 이런 멘탈이 좀 타격을 받았다고 했는데 2월 24일은 오히려 괜찮았고 그리고 요번에 또 이렇게 멘탈이 흔들리고 있다. 내 심리 상태가 지금이 또 바닥이라는 걸까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나의 심리 상태를 한번 얘기해보자면 나는 사실 지금 일단은 예상 안에서 어쨌든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막, 어떡하지? 막 하거나, 불안한 마음이 들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그래도 조금 답답하고, 여기까지는 또 안 왔으면 좋겠다. 뭐, 그 정도 마음이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살 만큼 샀다. 살 만큼 샀어. 이 정도 생각이 든 건 처음이거든. 비중을 이렇게까지 주식 비중을 늘려본 게 처음이어서, 내 심리 상태를 보조지표로 써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건 것 같아. 나 여기서 살 만큼 샀어. 그만 살래. 라는 마음, 요 마음을 나중에 한번 또 보조지표로 쓸 수 있을지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30달러에서 32달러 이 구간이 이제 마지막 하락이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깨진다. 이게 깨지고 이제 30 아래로 떨어진다. TQQQ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움직이면 나도 그때부터 좀 많이 불안하고 멘탈이 흔들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때는 최대한 내 심리 상태를 생생하게 남겨서 나도 이걸 보조지표를 써먹어볼 수 있도록 해봐야지. 이렇게 남겨줘서 고마워. 요 케니의 심리지표가 맞을지 또 움직이는 거 한번 봐봐야겠다.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울면서 좀 계속 기회 주니까 좋을 수밖에 없어. 맞는 것 같아. NAAIM 지표 설명도 고마워. 이거 기관이 일을 하고 있는지 어쩐지 보는 거라고 그때 말을 해줬는데 내가 나중에 영상 확인해보니까 내 화면 때문에 결국에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안 보이더라. 미안해.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쓸게. 지금 보여줄까? 이거가. 내가 아직 클 거야. 이 정도는 보이네. 지금은 다시 보여줄게. 오늘 같은 경우에 50 이하로 떨어지면은 되게 안 좋은 거라고 했거든. 기준치를 그 정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30.3. 3월 2일에 발표됐던 게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또 발표가 된대. 수요일에 발표가 된다 했나? 내일인가, 그러면? 내일 또 한번 보면 봐야겠다. 그래갖고, 그 다음.
BS 솔로몬님, 속슬 버티고 버티면서 가격 유혹을 외면했지만 이번 장에는 악어에게 물린 듯 물렸나요? 추매를 26불, 22불에 하거나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속슬이 22불, 26불이면은 22불, 26불 요 정도 가격대면은 BS 솔로몬님이 내가 기억하기로는 RSI로 이제 기준을 잡아가지고 추매를 결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나는 피보나치로 그려놓은 게 맞았어. 어, 이거 RSI 어떻게 활용을 해서 여기 잡으신 거예요? 한번 알려주세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게 맞았지? RSI는 나는 지금 다이버전스랑 움직임 보는 거 요런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매수 구간을 잡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 한번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추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전량을 매도하고 주식 수량을 늘리는 저가 매수를 고민 중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전에도 한번 포지션 잡았다가 전량 매도하고 다시 이제 저점을 잡아서 들어가시는 걸 내가 봤거든. 그래서 와 이거 굉장한 능력인데 라고 생각했어. 사실 나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이제 차트를 분석해가지고 저점을 꼭 잡고 해만다 라고 생각을 해서 도전을 해봤었는데 사실 물 먹은 적이 너무 많았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실패를 한 적이 너무 많아서 내 사전에 전량 매도 전량 매수는 없다라고 그때 이제 마음을 먹고 지금 같은 계속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이어오고 있는 이유가 그건데 사실 BS 솔로몬님처럼 다시 이제 저점을 잡아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능력 있으면 요런 투자 스타일 너도 괜찮은 것 같다. 근데 나는 이런 능력이 없어. 그래가지고 분할 매수하면서 보고 있지만 이거 어떻게 잡으신 건지 한번 꼭 알려주세요. 라고 보이는 거고 장투의 기초를 잡았고요. 봄입니다. 씨 뿌리는 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은 수확철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아직은 계속 봄이 길게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보고 있고 오늘은 빠밤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빠밤! 댓글 남겨주셔서 고마워요. 고블레스님, 와, 오늘은 제법 많이 빠지네요. 애프터장 포함하면 나스닥 4%는 빠진 것 같아요. 나스닥 13,000이 다시 깨지기 힘들 거라고 봤는데 처참하게 깨졌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아마 이분이 보는 게 IXIC를 기준으로 보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럼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는 나는 12,500 정도를 봤는데 요거 IXIC 기준으로 봤더니 12,000까지 11,975 뭐 이렇게까지는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13,000이 깨져서 지금 12,830 여기서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이전에 12,000까지 봤던 거는 사실 그냥 데드캣 바운스다 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그었을 때 그 정도 보였는데 지금 TQ랑 같이 했던 요거 피보나치 짧게 그려서 본다라고 하면은 우와 1.786 라인이 11,600까지 보여. 그래서 1.786에서 1.618 구간이 11,600에서 11,800 정도 보이고 1.414에서 1.27 라인이다 하면은 12,000에서 12,200까지도 보여서 와 이렇게 보면 나는 12,000 깨지는 것까지도 지금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고블레스님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는 안 보고 있는 것 같고 전저점이 이제 11,000 중반대를 깬다 하면은 장기간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좀 이제 기간 조정으로 길게 갈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예상 범위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면 아마 살짝 골치 아플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내가 기억하기에는 12,000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셨었거든.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한번 피보나치를 새로 그려보니까는 일단은 여기 11,600까지도 최악의 경우 여기까지도 한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블레스님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항상 떨어질 때는 적당히가 없이 세상 망할 것처럼 떨어지니까 다들 마음 단단히 먹고 다 같이 최후의 승자가 돼보자고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미안. 이게 너무 좋았어. 지금 떨어질 땐 적당히가 없이 세상 망할 것처럼 떨어진다. 이게 딱 와닿았어. 맞아. 지금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전쟁으로 세상 망할 것처럼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마음 단단히 먹고 여유 가져서 이길 수 있는 게임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 그 생각을 한 번 더 했던 거고 박성민님, 도화씨도 아시다시피 이 정도 하락장은 차트가 무색해지는 장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 사실 보조지표 상에서 TQQQ 지금 최근에
이제 우와 상승 다이버전스로 나왔다. 보조지표랑 주가가 다른 흐름을 보이는 이 모습을 보였으면 이건 진짜 힘이 짱 센 사인인데 이거 이제 힘 받아가지고 갈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나도 했었는데 이것도 지금 크게 발휘를 못하는 걸 보면서 아 정말 시장이 힘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아 차트 분석은 지금은 안 통하는 장이다. 뉴스에 휘둘리는 장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나는 오히려 뉴스를 일부러 보지를 않고, 뉴스를 오히려 지금 일부러 외면하고 있는 상태고, 이때 보면은, 2018년도에 이제, 이때도 움직임을 보면은, 이때. 상승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나와줬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하락을 맞았어. 잘 안 보이네? 이렇게 하면 보이지?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 주가는 떨어지면서 보조지표는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다 라고 했었는데 이제 올라갈 것처럼 굴다가 한 번 더 번개가 한 번 더 꽈릉 하면서 한 번 더 하락이 있었던 와 요때랑 지금 데이터가 비슷하게 움직이는구나 라고 보면서 나는 그래도 시황을 보면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아, 그냥 차트 지금은 보지 말고 정말로 이제 악재가 해소됐을 때, 젤렌스키랑 푸틴이 악수할 때, 뭐 이럴 때 이제 난 다시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마음이 편하면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는 근데 차트를 외면하고 있으면 오히려 불안한 타입이고 시장 뉴스를 보면 더 불안하더라고. 그래서 요새는 그냥 차라리 뉴스를 안 보고 차트를 더 파는 편이고 나는 이렇게 투자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해서 이렇게 보고 있지만 박성민님 같은 경우에 뭐 이제 뉴스가 오히려 악재가 확실히 해소됐을 때 이제 이렇게 바닥 이제 둥글리면서 올라가겠다 싶을 때 들어가는 게 더 편하고 마음이 좋다라고 하면은 요것도 굉장히 괜찮은 방법인 것 같다. 남겨주셔서 고마워요. 그리고 SHO님 어게인 2018인가요? 0.786 아래에서 마감한 거 보니까 어게인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장님 쏙슬 매력적인 가격이라 줍줍 40까지 반등해주면 탈탈. 재밌게 남겨주셨는데 그러면 쏙슬 같은 경우에 40달러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40달러면 20일 입평 정도를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치 요 아래에서 이제 기회 충분히 저가에서 포지션을 잡았다라고 하면은 짧게 봤을 때 20일 또 저항 맞겠지 그냥 난 여기까지만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계획 잡으면은 이것도 괜찮은 계획인 것 같지만 나라면 나는 여기서부터 내가 여기까지 하락을 지금 마음고생을 막 했는데 상승은 좀 더 길게 가져가야지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나는 조금 더 들고 갈 것 같지만 짧게 봤을 때는 뭐 요 정도 계획도 괜찮은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돼. 그리고 패밀리 제쿠님 불주는 어째야 할까요? 물 타다 보니까 마이너스 40까지 왔는데 TQQQ나 쏙스로 옮겨 타서 기다려 보려는데 맞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불주에 사실 내가 아까 좀 너무 대치거리긴 했는데 불주의 시나리오는 내가 생각했을 때 지수가 만약에 이제 쭉 하락을 맞았고 여기서부터 이제 둥글게 다시 회복을 해서 나간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움직인다 지수가 라고 하면은 아마도 사실 이런 애들이나 이노베이션 이런 종목 애들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같이 이제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을 할 때 약간 더 느리게 회복을 조금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폭발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심지어 예전에 이제 KRKK 같은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지표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요번에 불주도 내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면 이렇게 움직였을 때 불주 지금 마이너스 40%난 걸 손절을 하고 한다면 사실 뭐 요럴 때 이제 TQ가 더 먼저 빨리 이제 지수가 회복을 하는 요런 시점에서는 옮겨타기 잘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뭐 수익률이 이때 이제 기울기가 이 정도 되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TQQQ 한3% 정도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은 불주가 요 정도 수익률이면 한 7, 8%이 정도로 수익이 나고 초과를 하고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시나리오대로 움직였을 때 후회 안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이런 시나리오대로 가면은 너무 예전에 나 왜 그랬니? 손절하지 말걸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불즈가 마이너스 40%나 물려 있는 거 이거를 손절하기보다는 그렇게 움직이기보단 오히려 이제 불주는 불주대로 좀 시간적 여유를 두자 하고 마음을 먹고 보고 그리고 TQ랑 속스를 추가적으로 지금부터
포지션을 충분히 저점에서 잡을 수 있으니까 저점에서 조금 조금씩 잡아가면서 같이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난 조심스럽게 생각해. 물론 판단은 본인 몫이지만은 나라면 그렇게 볼 것 같아. 불즈 예상 시나리오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정말 나는 그때도 멘탈이 괜찮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러고 그러면 이제 TQQQ랑 속스를 그럼 추가적으로 그냥 가져가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볼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오늘을 내일은요. 와,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 현 주식 비중이 1배 50, 그리고 3배 50, 50대 50입니다. 원래 95대 5였는데 하락장에 욕심을 내다 보니까 이제 비율이 50대 50으로 왔네요. 기회가 올 것 같은 빌, 요런 게 좀 와서요. 비중을 3배로 좀 더 실으려고 하는데, 1배를 25, 그리고 3배를 75 정도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참고만 하겠습니다. 도하시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나는 이 엄청난 아이디어다 라고 생각을 했어. 사실 이때까지 너는 한 배하고 세 배를 같이 투자를 한다 라고 생각하면 이제 한 배 들고 세 배 들고 가면서 현금 비중 또 따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금 비중 없이 그냥 한 배랑 세 배를 조절하면서 가져간다 라고 하면은 지금 장에서 오히려 한 배짜리에 있는 이 주식 비중을 현금처럼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게다가 이제 상승장에서 나는 또 분할 매수를 열심히 하니까 분할 매도를 또 상승장일 땐 열심히 해서 그때는 또 현금 비중을 많이 늘려놓은 타입이어가지고 오히려 막 랠리가 나올 때는 조금 적은 파이로 먹을 수밖에 없어서 그게 늘 아쉬움이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한 배짜리를 현금 비중이다라고 생각해서 많이 들고 있게 되면은 한 배짜리로라도 그 상승장을 즐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건 세배하고 현금 가지고만 운용을 하고 있는데, 현금 대신 한 배짜리를 현금 비중처럼 쓰면 이거 굉장한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 하락장에서는 한 배를 좀 손절해가지고 다시 이제 현금처럼 쓸 수 있고, 그리고 상승장에서는 3배 비율이 좀 줄고 1배 비율이 좀 늘어난 상태에서 좀 아쉬워도 이걸로라도 또 상승 랠리를 볼 수 있는, 이거 괜찮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다시 장이 좀 회복을 하고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되면은 나도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볼 것 같아. 근데 사실 또 QLD라는 2배 레버리지도 있으니까 나는 2배, 3배를 또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 그런 식으로 해보고, 속슬 같은 경우에도, 속슬이랑 뭐 USD 2배 얘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운용해보면 되게 괜찮은 방법이겠다라는 판단해가지고, 와, 이런 아이디어를 알려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나 이제 올라가면 이대로 한번 투자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대답을 해보자면 비중을 3배로 좀 더 실어가지고 이렇게 조절해볼까 하는데 라고 하셨는데, 하락장에서는 이렇게 3배 비율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용해보는 거 너무너무 괜찮다고 생각해서 아이디어 준 거 다시 한번 감사하고, 그리고 나 같아도 3배로 지금 더 비중 실으면서 볼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올랐다. 이 정도면 이제 수익 좀 익절해갖고 정리를 해야겠다 하면은 익절해서 다시 이제 한 배 비율을 조금 늘려놓는, 그렇게 리밸런싱 해가면서 볼 것 같아. 오, 이 투자 아이디어 너무너무 고마워. 땡큐. 오늘 내일은님. 그리고 진식이는 화가 많이 났다. 제이리님, 이런 힘든 조정장에 웃는 도아씨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해지네요. 내 디폴트 값이 이래. 늘 웃어. 그리고 그래, 이런 거. 뭐 묵혀두고 지냈던 최강을 종목이 성장에 가지 좋네요. 아쉬운 건 중간에 익절해서 포지션이 아주 적다는 거. 나도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 근데 오늘 내일님 같은 방식으로 들고 있으면은 이제 한 배짜리로라도 요거를 계속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다는, 요게 너무 장점인 거지. 와. 너무 신선했어. 아무튼 그래서 제이리님 되게 보수적인, 좀 방어적인 투자자라고 그때 본인을 얘기를 하셨는데, 아직은 현금 포지션이 주식보다는 커서 조금 더 내려오는 지점 지켜보고 있는데, 와, 지금도 그럼 50%가 넘는 현금 포지션을 갖고 있다는 얘기지구나. 굉장하다. 도아씨가 차트로 저점 방향 잡아줘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나도 이제는 0.786 아래에서 마무리를 하면서, TQQQ 기준으로는 30달러, 32달러 요 정도까지는 오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 정도 생각해보면서 천천히 들어가 봐도 좋을 것 같아. 난도 힘든 장이니 몇 달 좀 쉬자 하면서 관망하는데 슬슬 저점이 다가오는 느낌이라고 얘기해 주셨죠. 내 생각도 그래. 이제는 저점이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해.
그리고 제이리 님도 요런 게 좀 아쉬웠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좀 방어적으로 리스크에 대해서 좀 위험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무조건 또 현금 포지션을 잡고 있기보다는 요런 아쉬움이 또 생기니까는 이런 식으로 레버리지랑 원배짜리랑 한번 해가지고 해보는 건 또 어때? 이런 아이디어 너무 신난다. 루카님, 루디님, 뭔가 루루다. 45달러에서 귀신같이 반등했지만 또 떨어졌죠. 화이팅! 그리고 영님도 고민이 있었어. 이번 주에 주식창을 닫든지 아니면 하루 조금씩 줍줍하든지 고민을 하시다가 에이 줍줍할래요. 여유 가지고 연말에는 웃어요. 남겨주셨는데 기분 좋아. 맞아. 우리는 여유를 가져야 해. 여유를 가져야지만 이길 수 있는 게임을 할 수 있으니까 이길 수 있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여유를 가져야지. 그리고 연말에는 웃을 수 있도록 수학철이 이제 오겠지? 질문하는 삼님. 너무 재밌고 유쾌한 댓글이었어. 물을 너무 많이 타서 이제 맹물될 판이에요. 무슨 대동강 물장수도 아니고. 이러다 TQ 대주주 되겠어요. 이야, 나는 이제 TQ 대주주다. 너무 유쾌해서 너무 좋았어. 고마워요. 존만하드님, TQ 진짜 지금 시기에 모으는 사람이 나중에 많은 수익을 얻겠네요. 고통을 견디자. 지금 오히려 진짜 공부도 많이 시켜주고 그런 장이라고 생각해. 사실 힘든 장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많이 또 수확을 할 수 있는, 지금은 봄철이다. 씨를 열심히 뿌려놔야지. 그 마음 먹고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 프로브님, 지수 추종 레버리지 ETF 투자를 하다 보니 시황과 앞으로의 전체적인 흐름에 눈이 계속 가네요. 요게 나는 또 지수 추종 레버리지 ETF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모든 장을 나는 응원하게 되더라고. 다 힘내다. 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먹게 돼서 또 난 이게 좋았어. 그리고 시황에 대해서도 어쨌든 진짜 깜깜이었는데 조금씩 계속 관심이 가고 요새는 또 정치랑 전쟁 뉴스도 많이 보고 있긴 하지. 최근에는 이제 외면을 하려고 하고 있긴 하지만 의식적으로. 그래서 나도 이런 거 재밌더라고. 그래서 시황은 다른 분들 것도 많이 봐. 차트로만 투자하시는 건가요? 나는 차트를 봐서 전략을 세울 수가 있어가지고 차트로 거의 보는 편이고, 일단 시황을 또 보자니 여러 지표가 스태그플레이션과 하락장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고 느껴져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고민이 깊어집니다. 대략 어느 정도 분할인지, 기간 설정은 어떤지, 현금 비중 등이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사실 나는 이게 사실 그때그때 바뀌어가지고 작년이랑도 조금 투자 스타일이 바뀌어서 이게 법칙이 딱 있는 게 아니어서 뭐라고 말해주기가 조금 어렵지만, 일단 어느 정도 주식 투자, 어느 정도 분할을 하냐 하면은 대략 대여섯 번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이때 이렇게까지는 지금 분할 매수를 많이 해서 주식 비중이 커진 적이 없었어. 정말 역대급으로 지금 커져 있는 상태로 분할을 해가지고 매수해 놓은 상태인 거고, 기간 설정 자체는 또 원칙적으로 뭐 나는 무조건 한 달, 뭐 세 달에 본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했을 때 또 매도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서 기한도 별 정해 놓고 보는 것 같지 않아. 그리고 현금 비중 등이 궁금합니다. 현금 비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때까지는 아래로 내려오면은 현금 비중 적게, 그리고 주가가 위로 많이 올라가면은 현금 비중 많이, 이런 스타일로 갔었는데, 아까 아이디어를 얻었으니까 한 배, 세 배를 그렇게, 아니 두 배, 세 배를 그렇게 운영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어. 그럼 나는 이제 늘 전량 매수인 거네. 그런 식으로 일단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잡고 있어. 라담씨님, 업로드는 매일 몇 시에 하는 거예요? 안 정해져 있어. 일하고 들어와가지고 사실 새벽까지도 장 보다가 자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퇴근하면은 한잠 자고 일어나서 장 보고 그러고 이제 일기를 쓰는 편이라서 최대한 장 전에 해놔야지 하는 편인데, 알람 설정을 해두면은 아마 알림이 가지 않나? 미안해. 언제라고 얘기할 수가 없네. BJK님, 많이 우울해졌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을래. 그냥 월급 중에 50만원 계좌 입금했고, 월말에 보고 50만원 더 입금하던지 해야지. 불주 상패당할 것 같아, 라고 얘기해줬는데, 지금 솔직히 불주 들고 있으면서 좀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불주 같은 경우에는 또 흐름이 내가 예상한 시나리오는 또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 힘들게 버티고 있지는 마. 일단은 우리가 사실 이거를 뭐 끄잡아서 올릴 수는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여유를 좀 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불주한테는 일단 현금 비중이라던 기간이라던 여유를 주고 조금 믿고 지켜봐주는
면서 그래야지 여유를 가져야 이길 수 있는 게임 할 수 있으니까 여유를 좀 가지고 봤으면 좋겠고, 내가 기억하기로 TQQQ도 조금씩 포트에 넣어가지고 약간씩 가지고 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 그러면은 오히려 불즈 너무 힘들면 물타기, 불즈만 너무 물타기 하기보다는 TQQQ를 좀 포지션 잡기 시작했으면 약간 얘를 조금 더 파일을 가져가면서 회복해 나갈 때 티켓큐큐가 조금 더 빨리 회복을 할 것 같으니까 그때 조금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 그런 거고. 김용희님, 해설도 감사하고 영상도 너무 감사해요. 시간 날 때마다 줄집했더니 어느덧 티켓큐큐 평단이 55달러까지 왔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티켓큐큐 55달러면은 거의 여기 21 2평보다 살짝 위? 요 정도 라인인 건데, 사실 200일 2평 미치면은 나는 다 너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게다가 지금은 또 기회를 계속 많이 주고 있어가지고 더군다나 포지션 더 이제 물타기 하면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김용일 님이 내가 기억하기로 지금 포지션을 많이 잡아가지고 있지 않고 현금 비중이 아직 많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 그래서 일단은 조심스럽게 분할 쪼개 해가지고 또 가져간다라고 하면 나중에 이제 수학철에 아주 즐거운 일이 남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정규건님, 드디어 티켓큐큐 45달러 아래로 오는 건가요? 추매 준비 완료라고 남겨주셨는데, 티켓큐큐 45달러 아래로 내려왔었고, 어제 종가는 42.72달러에서 했었지. 아마 추매를 좀 더 하셨을 것 같고, 내 영상 계속 봐주면서 아빠 눌림목 44, 45 오면 사는 거야 하는 거 계속 봐줬던 그런 댓글인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이 아래에서 와가지고 나도 요쯤에서 지금 추매를 하고, 종가를 0.786 아래에서 했겠다? 그러면은 너는 32달러까지 계획하고 가겠다는 거지? 라는 마음으로 나는 보고 있어.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왔을 때 추매를 하기 위해서 현금 비중을 지금 이제 남겨놓고 있는 상태인 거고, 정규건님도 아마 저기쯤에서 이제 추매를 같이 하셨던 것 같아. 이렇게 남겨줘서 고맙고요. 앞머리 혼자 자르셨나요? 응, 집에서 잘랐어. 귀엽다고 해줘서 고마워. 자, 그럼 오늘의 결론. 많이 샀다. 이제 그만 매수한다. TQQQ 33달러까지는 기다린다. 라고 이제 마음 먹고 보고 있는데, 댓글 오늘 좀 많이 봤어. 댓글에서. 그리고 오늘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도 얻어서 너무 기분 좋아. 빨리 이제 정상궤도 올라가지고 그거 써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어쨌든 그러면은 일단은 하락 한 방 더 남은 거 가겠다는 거지. 알겠어? 그럼 마음으로 지켜볼 거고, 오늘은 여기까지.